예, 21세기 행복한 노후 특강 두 번째 시간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저절로 있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주제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런 설명도 약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 세상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경향으로 가느냐, 어떤 문화가 이제 지배하느냐 이런 것은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제가 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가다가 설문조사하는 이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왜 사세요?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황당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시라면 자식 때문에 살지 라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지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왜 살죠? 왜 삽니까? 예, 맞습니다. 행복하게 살죠. 예, 제일 뭐 누가 들어도 확실한 대답. 행복하게 삽니다. 이러면 제일 그 확실한 대답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자리도 마련됐고 저도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근데 왜 사느냐고 그랬을 때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랬을 때 왜 머뭇거릴까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두 번째 질문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예,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옆집 뭐 누구도 행복한 것 같고 뭐 길 가는 사람 다 봐도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불행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진짜 그럴까요, 근데? 아니요. 안 그렇죠. 다 뜯어보면요, 다 뭔가 고민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남편이 속색이든지, 남편이 뭐 다 잘하면 또 자식 놈이 하든지, 다 좋으면 또 건강이 안 좋든지, 뭔가가 있죠. 예, 그게 뭔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행복의 지수 이러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아까 기술자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자. 공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행복 지수 이런 걸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마 이제 가장 간단한 게 내가 원하는 것, 가진 것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뭐죠? 가진 것이 아주 많으면 이게 일정하다 그러면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할 수 있겠죠. 네. 거꾸로 가진 게 일정하면 원하는 것을 줄이면 행복할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보통 어떤 방법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지금? 예, 돈 갖고, 그러니까 가진 것을 막, 이걸 막 늘리려고 해요,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뭐 옆집의 순이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벌까? 뭐 이런 거. 저기 뭐 30평인데 우리는 40평 할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하나요? 아니요. 왜 안 할까요? 이게 속성이요. 여기가 늘어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거는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같이 불어납니다. 속성이. 같이 불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순간은 이게 행복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게 같이 따라 불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네. 이게 뭐 분수라서 잘 뭐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이거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예, 맞아요. 이거를 0으로 만들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답은 위에가 뭐가 있든지 간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예, 무한대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고행을 하면서 뭘 하려는 거죠? 비우려는 거죠. 비우는 게 뭐예요? 요거를 낮추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에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행복은 무조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거 쉽죠, 굉장히. 행복해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뭐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진 것을 많게 하려면 변수가 뭐죠? 나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여건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나는 진짜 공부 잘해서 1등 하고 싶은데 옆집에 머리가 더 좋아서 더 잘해.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내가 승진해서 막 하고 싶은데 옆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승진해버리면 내가 승진을 못 하잖아요. 네. 나는 진짜 뭐 사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식당 차려서 뭐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위안위기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아니면 내가 뭐 닭고기집을 차렸는데 갑자기 무슨 조리독감 이런 거 오면 완전히 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 플러스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해요. 그죠? 이거는 뭐에 관계되죠? 원하는 것은 뭐에 관계됩니까? 예? 나만 결정하면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비우기로 하면 0으로 만들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뭐 이거에 상관없이 세상 여건이 뭐든지 간에 나만 안 가지겠다. 나 원하는 거 제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중요합니다. 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평생 동안 그 스님들이 그 면벽 수련하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영어로 만드는 것을 이제 좀 고상한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건 제가 이제 기술자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퀄 0 이렇게 한 거고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무소유다 이렇게 하면 무소유. 그렇죠? 무소유. 무소유가 뭘까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일까요? 어떤 게 무소유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입니까? 뭐가 무소유예요? 이 상태가 바로 무소유입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갖는 것이 무소유죠. 무소유. 그래서 이런 무소유를 실현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행복 공동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 여기서 말씀드린 그 철학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거를 무소유라고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자발적 가난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발적 가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냥 뭐 외부에서 할 수 없이 가난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갑자기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뭐 그냥 빚더미 쌓여서 하는 경우 있고 그냥 노숙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발적 가난이 아니죠. 자발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 스스로 결정해서 원하는 거 이제 나 영으로 만들겠다. 이게 자발적 가난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하자고 그런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행복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우리가 살면 사실 필요한 게 별로 없거든요. 입는 거 그냥 대충 입으면 되죠. 뭐 농사 짓고 하는데 뭐 무슨 신사복 입고 농사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먹는 거 그냥 농사 지어서 먹으면 되죠. 교통 같은 거 그냥 뭐 동네만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차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나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나가 중요한데요. 이런 의미에서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 이것의 중심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불행하다고 여러분들 이제 빈둥지 증후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자식들 다 떠나고 남편 뭐 예를 들면 퇴직하고 그러면 내가 이게 과연 제가 뭐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할 때도 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나. 그래서 나를 중심에 놓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일심동체다. 부부 일심동체가 될 수가 있나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 보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80세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살아계시는데 두 분이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완전히 다혈질에다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오시잖아요. 서울에 오시면
비행기 시간이 예를 들면 10시다. 그러면 한 7시부터 비행장에 나가셔야 돼요. 그것도 막 안 하면 막 야단치고 막 난리가 나요. 빨리 가야지. 늦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어머니는 천상 여자입니다. 그냥 차분하고 천천히 가고 그냥 다지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엄청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결혼하신 지 제가 지금 뭐 거의 60, 제가 장남이니까 거의 60년 거의 된 거 아닙니까? 60년 살았으면 부부일심동체가 될까요? 안 돼요. 아직도 안 되시더라고요. 지금 가서도 보면 꼭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도 그거를 이제 부부일심동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남자들 욕하는 건데요. 남자들이 사실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부부일심동체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한 사람이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 때는 뭘 주장하는 겁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여자들은 다 버리고 남편한테 따라라. 그게 부부일심동체거든요. 근데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나가 성립돼 있어야만이 나를 찾을 수 있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냐? 우리가 이제 그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요. 비둘기를 꽉 찌면 어떻게 되죠? 죽죠. 비둘기 죽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시네. 아니 그 터질 정도까지 그 주시니까. 예. 하여튼 그 대신에 살짝 넣으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으면서 죽지 않을 정도 잡는 것.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그걸 하려면 나가 살아 있어야죠. 나라는 것이. 나가 없으면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거. 아까 다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틀리니까 나하고 나랑 따라와 이런 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인정을 하려면 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죠? 누구세요? 나죠. 나는 나다. 예, 뭐 물은 물이고 뭐 산은 산이고 뭐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나가 맞죠. 나는 맞는데 과연 나는 나냐 이거죠.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가 이제 저도 그 모임 같은 데 많이 가는데요. 처음에 자기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 남자들은 대부분 일어서면 뭐라고 소개를 할 것 같습니까? 소개하는 게 예를 들면 제일기업, 예? 제일기업의 상무이사 김철수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일은 제일기업에서 하는 일은 뭐 총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내가 납니까? 내가 난가요? 아니죠. 내가 나가 아니에요. 왜 이거를 제일 앞에 세울까요? 의시되려. 맞습니다. 김철수를 내세우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제일 기업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직책 내세우면 직책 그 직책 뭐다. 그 다음에 내가 뒤에 숨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장을 퇴직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없어요. 이게 명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명함을 이렇게 파가지고 밑에 뭐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동기라든지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요. 만나면 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딱 제가 명함을 딱 주면 얼굴 표정이 딱 굳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줄 게 없는데 딱 끝나. 그러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거죠. 이거를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이렇게 싹 쓰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이거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네. 물론 제가 여기 이제 김송호 이러면 김송호는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인터넷 쳐보면 뭐 김송호 제 거 책 쓴 거라든지 강연 했다든지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그거 들여다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약간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이 뭐다.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그걸 개인 브랜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바람이 있는 건 압니다.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든다든지 이렇게 볼에 살랑살랑하면 아, 얘 바람이 있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그냥 하나 만들어라. 그냥 나 뭐의 달인 이렇게 하든지. 요즘 이제 뭐 예를 들면 숲 해설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여기다가 이름 넣고 뭐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무실 뭐 주소 이런 거 했는데 그 필요 없이 블로그 같은 거 있으면 블로그 만들고 뭐 아니면 자기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하면 명함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좀 안 해요. 근데 이게 더 심한 게 사실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만약에 그런 모임에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아, 맞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또는 이제 남편들 모임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누구 엄마 할 수도 있지만 누구누구 아내, 무슨 댁, 뭐 아니면 이렇게 하죠. 그게 본인이 납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저는 이 이름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지금부터 만약에 집에 가시면요.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러세요. 이름 찾으세요. 이름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사람 많아요. 그 이름이었어? 심한 경우는 자기 그 자식 이름을 그 자기 대신 부르는 경우 많습니다. 누구야 하는데 난 그게 그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 자식 이름이더라고요. 그 자식이 자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으려면 남자들은 그나마 이름이 있는데 이게 문제인데 여자들은 한 단계 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이름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 개인 브랜드를 찾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자들 좀 얘기를 다시 좀 들어가면요. 제가 아까 그 요즘 이제 저희 그 선배라든지 후배들 요즘 후배까지 이제 퇴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도 그 후배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에 고민이 된대요. 9월 말에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어디 좀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사무실 구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너무 있다고 구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집에 너무 구박을 하시면요. 진짜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더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일, 이런 직책 이런 것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는 여성분들이니까 뭐 그런 뭐 해법을 제시할 필요 없지만 저는 남성분들하고 할 때는 이런 제시를 많이 합니다. 첫째, 요즘 영식이 삼식이 아세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영식이는 좋고 삼식이는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가장 그 나를 찾는 것 중에 이것도 개인 브랜드 중요하지만 혼자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게 가장 기본 게 뭐예요?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입고 이런 거잖아요. 자고 입고 이런 거는 뭐 집 있고 뭐 그러니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예요. 뭐 혼자 쉬어야지. 그러니까 먹는 건데 이 먹는 거를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아마 맞아 하시지만 그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물론 막 젊었을 때 이런 때 막 직장에 다니고 막 힘들고 이럴 때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남성분들이 그걸 해야 되겠지만 하다못해 처음에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반찬을 만들 때 도와주는 것부터라도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계속 그렇게 해주면 그게 뭐죠? 역할이? 식모 역할이잖아요.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성분들한테도 나쁘고 남성한테도 나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성경을 받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금단 현상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고쳐질 것 같죠?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가끔가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 거면 이제 저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런데 여성분들이 하다가 얼마 있다 그만둔대요. 왜 그만둘까요? 여성분들이 막 야단친대요. 이게 뭐야, 이게 씻은 거야, 이거? 꼭 이 일을 하게 만들어. 네? 그렇게 야단치니까 그다음에 주눅 들어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거 보더라도 야, 잘했어, 일단 하세요 하시고, 남편이 출근하든지 하면 그때 새로 또 닦으세요. 그럼 뭐 힘이 듭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걸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아, 내가 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해주죠. 그럼 그게 이제 한 단계씩 이렇게 나가면 이제 3시기에서 2시기로 가고 2시기에서 1시기로 가고 1시기에서 0시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요. 그럼 서로 편하죠. 서로 편합니다. 남자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남자도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개모임 한다고 안 들어와 보세요. 그럼 짜증나죠, 이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요새 뭐죠? 무슨 곰국만 끓이면 그냥 겁난다고 그냥 이거 내가 3일 동안 이 곰국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남자들 탓만이 아니고 여성분들 탓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그런 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갱년기 얘기했잖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신체적인 갱년기는 여성분들은 갑자기 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딱 봐도 다 알아요. 예, 알고. 물론 남자들은 이 둔하니까 그걸 눈치 못 채가지고 맨날 이렇게 좀 하는데 남자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천천히 오는데 거꾸로요. 사회적으로 보면 남성들은 이제 변환기, 갱년기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인 갱년기. 그거는 급격하게 오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딱 잘리니까. 네? 여성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성분들은 남편이 잘리면 그게 후속타로 오잖아요. 후속타로. 그다음에 수입이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오는 건데 남성들은 그 직장을 잘린다는 자체가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 자체,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자체가 이 일에 있거든요. 근데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데 집에서마저 그냥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으니까 그냥 남편이 오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도 남편 오면 그냥 애들 방에 들어가 버리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보듬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걸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이 돼야 돼요. 혼자 사는 즐거움을 모르면 같이 사는 사람 사는 즐거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꼭 혼자 독립하지 않으면 절대 그 즐거움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자 사는 것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식도 나왔으니까 제가 도형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도형이 두 개 있어요. 어느 게 더 안정적일까요? 이게 더 안정적이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있어요. 나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위, 뭐 남편, 뭐 시댁, 뭐 자식 이런 게 주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환경이 있죠. 환경.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정부, 뭐 무슨 저기 누가 뭐 어떤 뭘 해가지고 정부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환경이죠. 환경. 그다음에 맨 위에 이제 행복이 있어요. 행복. 그럼 똑같이 여기 이제 나, 뭐 주의, 환경, 행복 있어요.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오래 더 지속될까요? 이게 더 지속되죠. 차이가 뭐죠?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나가 안정적이라는 거. 나가 안정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정적이면 주위에서 조금 뭐 까불어대든 뭐 남편이 조금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주위에서 뭐 정부에서 뭐 급식을 하니 많이 뭐 해도 난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든든한 사람은 이제 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조금만 뭐 주위에서 그냥 남편이 약간만 화를 내도 팍 쓰러져 버려요. 팍 쓰러져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확실히 안 세우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예,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말은 쉽죠. 나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나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고승 스님들 그 면벽 수련하고 그래도 이 나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면벽 수련을 이렇게 할 때 화두를 주잖아요. 화두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바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까지를 하나 주는 거죠. 바람이 흔들면서 아 이게 나라는 게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제가 봐서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진짜 어떻게 보면 프로죠. 그럼 그 스님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니까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깨닫는 게 쉽겠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나를 깨닫는 것이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좀 이제 나아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물 실험 이런 걸 하잖아요. 동물 실험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이제 사람 놓고도 실험을 할 때 어떤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고통을 예를 들면 뭐 자극을 줘서 예를 들면 뭐 전기 자극이나 이런 걸 줘서 얼마만큼 자극을 주면 이게 아픈가를 이제 실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실험을 조금씩 늘려가면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이게 두 부류로 나누고 한 군데는 그냥 앉아서 그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뭐냐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요. 내가 그만둘 수 있어. 언제든지 너무 아프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럼 어디가 더 수치가 높을까요? 그 견딜 수 있는 수치가. 여기 스위치는 근데 가짜야 이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스위치를 갖고 있는 데가 훨씬 더 고통을 많이 견뎌요. 왜?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단단하면 스트레스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도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좋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좋은 거를 이렇게 진짜 막 좋은 거를 줄 때는 그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뭐 고난 같은 걸 엄청 준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그 옛날 무슨 사사삼경 이런 데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기독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이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내가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져 있으면 그런 뭐 불행이 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야, 이제 내가 진짜 이제 행복해질라나 보다, 진짜.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스님도 그 고승들도 못 찾는 나를 어떻게 찾느냐?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좀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첫째는 이제 명상. 예. 뭐 다 아시죠, 명상. 근데 명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는 것이 저도 명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아마추어고 잘 모르는데 명상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뭐 집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걷기 명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걷기 명상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걸으면 되나요?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숨 쉴 때는 들숨 날숨을 느끼는 거죠. 느끼고. 왜 느껴야 되죠? 마찬가지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나라는 주체가 있다. 이걸 아는 게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걷기 할 때도 뭐죠? 걷기 할 때도 한 발 뛸 때, 그다음에 걸어가면서 바람이 나를 쓸 때, 이런 바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바쁘게 걸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바람이 일면서 나뭇가지 흔들리면서 이게 나라는 게 있구나, 이것을 바람이 있구나 알듯이 명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 안에 이것을 이 세상에 나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거죠, 이게 명상이. 그래서 아마 특히 뭐 이런 불교 이쪽은 많이 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뭐 1년에 아니면 평소에도 우리가 이제 뭐 걷기 명상, 밥 먹는 것도 명상이 있다고 그래요. 뭐 씹을 때 맛을 이제 느끼는 거죠. 씹을 때 한 번 씹으면 이런 맛이구나. 쌀이 이런 맛이었구나. 콩을 먹으면 콩이 이런 맛이었구나. 한 번 씹고
두 번 씻고 이렇게 씹으면서 느끼면서 그 결국 이제 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이제 명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시면 아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등산. 등산. 뭐 이거에 뭐 여행도 같이 끼울 수 있는데요. 등산. 저는 등산을 할 때 때로 잘 안 다닙니다. 저는 그 혼자 많이 다녀요.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때 많이 다녀요. 왜 그러냐? 이게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이렇게 주위가 산만합니다. 이렇게 뭐 주위에 사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막 그러는데 아마 혹시 뭐 비 올 때 한번 걸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그 나뭇잎에 비스 떨어진 소리, 그다음에 그 비린내 같은 거 있죠. 바람 오면서 그 약간 싸늘한 기분 오면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가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쌓이다 보면 아,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그냥 단체 여행. 요즘 우리 한번 이제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단체 깃발 탁 들고 뭐 하면 따라와. 증명사진 얼른 찍고 빨리 오세요. 그러고 저녁에는 뭐 저기 가서 뭐 한국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빨리 뭐 김치찌개다 빨리 이제 술 한잔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여행 말고 진짜 혼자 하는 여행 있죠. 전에 요즘은 뭐 올레길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저도 이제 올레길 가고 그럴 때는 저희 집사람이 둘이 가든지 아니면 혼자 가든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가면서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행 같은 것도 뭐 방학을 좀 받으세요. 방학을 받으셔가지고 또 방학 받으시라고 그러면 꼭 개모임에서만 가야 꼭 여행인 줄 아세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 여행도 한번 가보시라는 거죠. 혼자 기차 타고 차 갖고 가면 방해가 되면 기차 타고 한번. 나를 느끼는 가장 큰 게 아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름 중에 가장 큰 게 그 장애 요인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나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떤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진 문화 있죠. 그거는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도인가 어디를 가서 이제 한 몇 년간을 아주 공들여서 그걸 이제 했대요. 인도인가 하여튼 회교권인데요. 어딘지 파키스탄인가 어디 가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막 정성 들여서 이제 해서 성사가 됐어요. 성사가 돼서 이 양반이 이제 저녁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파트너 될 사람도 너무 이제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에 집으로 와라.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파티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마침 이제 애가 오더래. 애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애 오면 어떻게 하죠? 이쁘다. 그러고 이제 $100짜리 탁 꺼내가지고 탁 주고 머리를 싹싹 쓰다듬었대요. 그랬더니 그 회장인가 한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당신하고는 이제 앞으로 사업 안 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이게 머리가 하늘이에요. 하늘이라서 이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말하면 이제 스님 아니면 이제 성직자들 있죠. 그런 분들만 만질 수 있지. 일반 사람은 머리를 만지면 이거는 너를 노예로 삼겠다 이런 뜻이래요. 자기 자식을 노예로 삼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을 하면 나하고 다른 문화가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다고 뭐 어디가 구경하면서 사진만 찍고 이러면 그걸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언어 안 통하면요 손짓 발짓 하면 됩니다. 하고 요즘은 또 그 전자 사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것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야 이렇게 하면 대충은 이제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식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혼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녁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혼자 가는 여행을 좀 저는 굉장히 권하고 싶고 등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물론 이제 단체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 가냐면 멀리 있는데 못 가는 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산이 높은데 이쪽에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 갖고 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때는 이제 또 조난당할 염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단체로 버스나 이런 거 타고 가끔 한 번씩 가는데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혼자서 이렇게 좀 혼자서 다닌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약간 좀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요. 물론 계속 혼자만 다니면 좀 이상하겠지만 가끔은 혼자 다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같이 다니는 기쁨도 느끼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대화가 되지. 안 그러면 이 대화가 뭐라 그래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만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좀 약간 그거지만 공감 사회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공감 사회 했는데 저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감 사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떼지어 가지고 막 하면은 그것이 뭐 이제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우리 요새 말하면 그 PC 같은 거, 그 컴퓨터 같은 거 뭐 좀비 PC라고 혹시 아세요? 좀비 PC. 좀비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막 조종 따라가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내 철학, 내가 가진 뭔가가 있어야만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 공감 사회 그 집단 지성 안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뭔가 할 수가 있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심만 하면 뭐예요? 맨날 뭐 저기 뭐라 그러냐 뭐 쫄병 역할 하여튼 뭐 쫄병 표준말로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이렇게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꼭 앞에 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가 그러면 내 몸이냐? 내가 내 몸이다. 특히 이렇게 잘생기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별로라서 육체적으로 별로라서 일찍 좀 깨달았는데 잘생긴 분들은 내 몸이 나지. 그런데 그러면 내 몸이 나을까요? 그럼 내가 병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치매 걸렸다. 그럼 그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그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그러니까 간이라든지 뭐 심장이나 이런 것은 한 몇 개월,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싹 다 바뀌어요. 세포 자체가 다른 세포로 다 바뀝니다. 우리 전체 몸이 다 새로운 걸로 바뀌는 기간이 몇 년이나 혹시 걸리는지 아세요? 7년 내지 9년이면 옛날에 있던 세포에 있는 그 원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싹 다 바뀌어요. 그럼 나는 바뀐 겁니까? 나는 바뀐 건가요? 어렸을 적에 나는 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죽음을 생각하면 그 삶의 어떤 귀중함을 안다고 그랬죠. 내 몸하고 나를 분리시키면 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해야 될 주체가 뭐예요? 나라는 거죠. 내 몸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면 뭐예요? 함부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그래서 나하고 내 몸까지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명상을 할 때. 나하고 내 몸하고를 어떻게 보면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느껴보는 거죠. 내 몸이 뭐다 하는 것을 느껴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남편하고 사이가 좋고 자식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그러더라도 나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왜냐하면 계속 내가 없으면 아까 그 분모에 있죠. 내가 원하는 것 있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마음의 상태에서 아침에 따라 틀리고 저녁에 따라 틀리고 옆집에 누구 뭐 새 차 샀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또 틀리고 옆집에 누가 뭐 진급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 틀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나를 잡지 못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 어떤 주체가 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그게 명제입니다. 제일 큰 명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것들은 이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셔야지 재테크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걸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재테크가 뭔가,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뭔가, 주위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이제 우리 좀 이렇게 하시면 아까 이제 우리 제 3기 있죠. 그 우리 이제 아까 그 덤으로 얻은 시기를 진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걸 전에 이제 우리 선배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했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 생각이 갔으니까. 그게 행복일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 3기를 우리가 살릴 수 있으면 여건이 또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여건이 굉장히 힘들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또 기반이 재정적인 기반이라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잖아요. 또 마음가짐도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만 하고 어떤 그 노력만 하면 우리도 찾을 수 있고 행복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앞으로 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도 또 이제 더 하시면 이게 이것만 이제 깨달으셔도 사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제가 또 이걸 기본으로 해서 또 많이 고민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같이 좀 고민해 나가면 여러분들 행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